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선입니다. 연휴는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잘 보내셨을까요? 지난주 우리 코스피는 연휴를 앞두고 눈치 보면서 주간 기준으로 0.6%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FOMC 회의로 공개도 앞두고 있고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연휴 동안 시장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쉬셨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부터는 또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응하는 작전들 치밀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기차 빅뱅의 서막, 전기차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코로나19가 바꾼 IT 지형도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는 농축산업 전문업체,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신승용의 작전 리포트 시간, 작전 키워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작전까지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네. 자, 오늘 함께할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입니다. 유동성 파티 끝이라는 작전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설 연휴로 우리 시장이 좀 쉬어가는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미국 시장으로 좀 쏠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가 관심이고, 근데 연준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인축을 해서 단기간에 뭐 인플레이션 이 금리 인상을 할 그런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실적 장세 진입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작전을 또 세워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시장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유동성 장세의 어떤 그런 그림자, 그런 부분들, 수혜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당 부분 관심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 연휴 기간 바로 직전, 우리 시간으로는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그날 외국인이 7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 시장으로,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여준 상황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 집중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점. 이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어떤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가장 기저에는 유동성 장세라는 그런 그림이 있을 것이고,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기반은 뭐니 해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통화 정책, 그리고 최근 계속된 어떤 그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 내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꼭 우리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돈을 계속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혹여나 우리 그 실물 시장을 앞서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는 혹은 버블로 끝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물 경제에서 나오는 채권 금리의 상승, 주요 언론들, 그리고 주요 리서치 페이퍼의 어떤 그 키워드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미국 내 최근 우리가 연휴 기간, 쉬는 기간 동안에 1.2%를 넘어서는, 그리고 3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2.0%를 넘어서는 그런 간당간당한 어떤 그 금리의 인상 가능성, 금리의 실질적인 그 실물 채권 금리의 인상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 내 우려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우리 설 연휴 기간 이전 파월 의장 이런 발언을 했죠. 연내에 일정 부분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일단 상당 부분 선을 그으면서 그럴 가능성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시장 내 다시금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유동성 지속에 대한 그리고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줄여놓으면서 시장 안도 심리를 끌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시장은 계속해서 안도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투자 심리. 일단은 먼저 유동성을 즐기자라는 쪽에 시장의 어떤 그 관심 조금 좀 집중돼 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유동성이 언제 끝날지는 분명히 생각을 해놓고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행보 그리고 종목별, 산업별 선택을 해나가는 소위 말하는 집중을 해나가는 조금 좀 슬림화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시청자들과 조금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은 수요의 확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나타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된다라면 주요 통화 당국은 물가의 안정, 과대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동성을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의 가장 첫 단추는 아무래도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높고 그 금리 인상은 결국은 유동성의 훼손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의 훼손은 주식시장에 좀 조정의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점. 지금 저금리 파월 의장 지난주 이야기한 부분 저금리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부분 계속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한 부분의 가장 포커스는 뭐니 해도 고용시장이 아직은 조금은 좀 불안정하기에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최소한 지금 현재의 통화 기조는 유지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다소간 안도감을 주었다라는 점. 근데 시장 내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노이즈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 또는 AMC의 공매도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도 결국은 시장 내 유동성에 대한 훼손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 내 다소간 변동성을 제공했었던 그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그리고 그 연휴 기간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 부분에 상승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의 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유동성 장세의 마무리 시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유동성 파티는 과연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유동성 파티가 지난 이후에는 과연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의 시작은 결국은 수요의 확대, 수요의 개선에서 시작이 된다. 수요의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최저단에서 시작점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원자재 가격의 상향 신호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원자재를 운송하는 운송 수단에서도 저점 대비 컨테이너 지수의 어떤 저점 대비 3배의 상승이랄지 벌크 운임 지수의 2배 이상의 상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경기의
어떤 그 개선 가능성, 경기 개선 신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가 끝난다라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실적 장세가 시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최첨단에 있는 제일 시발점에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동향 이 부분을 꼭 살펴야 되겠다. 뭐 구리랄지 철광석이랄지 그리고 이를 운송해 나가는 해운 운임이랄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육상 운송의 운임지수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결국은 소비의 확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요의 확대가 될 것이고 이 수요의 확대는 긍정적인 건강한 그림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로 분명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사이에 우리 증권시장 그리고 산업별로 희비교차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먼저 좀 빠른 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종목 장세의 출현, 종목 장세가 본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염두를 해놓고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각 산업별로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위치 어떤 쪽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장, 소위 말하는 코스피 지난 주말 3,100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난주 시장 내 그리고 가장 시장 내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그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변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 정부 당국이 일단 공매도 상황을 공매도를 제한했던 부분에서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를 하는 그런 부분 분명히 이제 그 5월 3일부터 실시를 한다라고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재개 이렇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과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일부 허용하겠다라는 점. 공매도가 허용이 된다라면 일단 지수의 영향력이 큰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이니까요. 공매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면 지수의 영향력이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의 어떤 그 변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수의 변화, 지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지수가 일정 부분 박스권에 머무를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종목별 장세의 출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산업별 우선순위를 가지고 산업별로 긍정적인 그리고 당장 그 산업 호황기에 진입이 되는 그런 업종군들, 이제 바닥을 탈피한 업종군들,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업종군들 각각 처한 위치가 다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별적으로 종목 내지는 산업군을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상승 사이클로의 진입 업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의 확산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의 어떤 급격한 확산의 자제 움직임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의 극복 가능성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종들의 어떤 그 바닥 탈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코로나 피해의 어떤 그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은 뭐 카지노 업종도 있을 수 있고 여행 업종, 면세점 업종, 그리고 항공 업종, 그리고 유통 업종이 될 텐데 최근 미국 시장의 예를 조금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단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받고 있는 업종군들.
일단은 여행 업종과 리조트, 카지노 업종이 상당 부분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뭐 MGM 리조트랄지, 뭐 윈 리조트랄지, 아니면 뭐 샌드랄지 이런 카지노, 여행, 호텔, 리조트 업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두시면서 우리 시장으로의 어떤 그 동반 상승 가능성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물론 당장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기의 저점을 통과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주가의 하락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에서 이런 여행이랄지 면세점이랄지 카지노랄지 유통이랄지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접근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좀 마음을 놓고 여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게 되면서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부분은 코로나의 종식 그리고 경기의 개선 인플레의 어떤 그 확산 가능성, 우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산업별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경기를 저점을 통과하는 업종 그리고 슈퍼 사이클로의 진입을 지금 임박하고 있는 이미 그 기대감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반도체랄지 원자재 업종이랄지 그리고 고성장 산업으로 진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으로 압축을 해가는 그런 상황. 유동성 파티의 끝은 결국 종목 장세의 시작을 신호탄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여기서의 선별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는 시점, 이제 실적 장세로의 전환을 염두에 둬야겠는데 이럴 때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 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점을 통과하는 업종, 그리고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는 업종들, 그리고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가는 쪽으로의 지속적인 관심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전기차 빅뱅의 서막입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전기차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주요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속도를 내면서 정말 빅뱅의 서막을 이루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작전 세워볼까요? 예, 빅뱅이라 하면 일단 큰 덩어리가 터지면서 다양한 모습의 어떤 그 긍정적인 그림을 그린다라는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미로 해석을 좀 해두셔야 되겠는데 이는 지각 변동보다 조금은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어떤 그 애플 컴퓨터가 미국의 애플사가 실질적으로 전기 자동차, 전기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실질적으로 시장 내 신고를 하면서 이 부분 전기 자동차, 전기차 빅뱅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좀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요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 2025년 까지 최소한 뭐 GM 같은 경우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생산이 중단되어지는 생산을 그만하겠다라는 그런 상황들까지 다양한 어떤 그 전기 자동차로의 어떤 그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 기간 앞으로 모멘텀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나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5년 내 전기자동차 시장 20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겠죠. 현재 블루오션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20배 성장하는데 다른 경쟁자들이 이 20배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지금 현재는 블루오션인 전기자동차 시장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점차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레드오션으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레드오션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바로
빅뱅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5년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가격이 싸지게 되는데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치열해지는 경쟁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가지 방법, 생존 방법이 제기가 됩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가격이 저렴하게, 가격에 혁신이 나타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이 혁신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 가격을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낮출 수 있겠느냐의 여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자동차 대비해서 기술의 혁신이 어느 정도 나타나겠느냐. 그 기술의 혁신은 인포테인먼트 또는 자율주행 이런 부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로드맵이 이미 설정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테슬라와 애플 양사 간의 상당 부분 어떤 그 격돌이 예상된다. 이 격돌이 예상되면서 시장은 결국은 레드오션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레드오션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가격의 혁신과 기술의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 가장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와 신규 출연을 하고 있는 애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의 핵심 무기는 결국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기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대량 생산을 하고 있기에 규모의 경제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추가적인 약간 시장을 일정 부분 선점을 한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점이 조금 더 빠른 상황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결국은 칩에 대한 개발 기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대한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들의 충성도가 그 어느 제품, 그 어느 브랜드보다 크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사가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있는 프리미엄 전략, 고가 전략, 최고의 제품 전략,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고객 충성도를 계속해서 묶어 놓으면서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의 어떤 그 파이를, 시장에서의 그 파이를 그들이 상당 부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공룡 IT들, 글로벌 공룡 IT들을 본다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개발 가속도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격 혁신과 관련된 배터리 기술도 우리가 무시 못할 수 있겠지만, 기술 혁신에 있어서의 그 최첨도에는 뭐니 해도 자율주행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뭐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어떤 그 자율주행을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구글사 웨이모 같은 경우는 ADAS라는 주행 보조 기반. 여기에 애플은 이제 그 어떤 그 애플 칩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래 자동차 핵심 어떤 그 장치는 세 가지입니다. 구동 장치, 그리고 그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인포테인먼트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친환경 구동 장치, 모터와 배터리가 주요 핵심 구성 동력이 될 것이고, 무인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결국은 자율주행의 어떤 핵심이 될 것이고, 인포테인먼트는 컨텐츠와 어떤 그 디스플레이 장치, 그리고 스마트와의 연동 장치 등이 인포테인먼트의 주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시장 내 모멘텀 플레이어로서 시장을 이끌고 갈 어떤 그 상황들, 전기자동차라는 어떤 그런 핵심 기반 속에서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를 각각
뭐 전기 자동차, 뭐 전기 구동 장치면 구동 장치, 전기 배터리면 배터리, 프로세서면 프로세서,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면 인포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고성장 산업군에 있어서의 핵심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그렇다면 IT와 친환경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자동차가 합쳐지는 그렇다면 앞으로 신성장 주도군의 어떤 그 모멘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 구성 요소들 분명히 정해지게 될 것이다. 이 부분들 그리고 합쳐지는 교집합 부분은 반도체 5G, 배터리, 자율주행 컨텐츠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테마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나가는 그런 전략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할 이슈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번 주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상당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지난 설 연휴 직전 영업일이었죠. 외국인 7,500억 원 가량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과연 설 연휴기가 지난 오늘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의 프레지던트 대통령의 날 휴장이 되겠죠. 연휴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오늘 약간 다소간 좀 주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고점 부담 이를 과연 수급이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수급이 극복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해 보일 텐데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종목별 장세 그리고 종목별 장세에 어떤 그 근간이 되고 있는 산업별 성장 사이클 그리고 산업별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이 분명히 필요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슈퍼사이클 진입 업종 이 부분은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재가 있을 수 있고요. 상승 사이클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는 업종, 친환경 그리고 해상과 육상, 운송 등 그리고 유통업종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업종, 코로나 피해 업종이 되겠습니다. 항공업종, 여행업종, 카지노 업종, 면세점 업종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고 고성장, 본궤도를 진입, 예고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 자율주행, 그리고 전자결제, 5G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각 업종 사이클별로 나의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을 본인에 맞게 정해가시면 분명히 긍정적인 투자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투자 작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휘뚜루마뚜루 쏟아지는 증권사 리포트들 과연 우리가 그대로 다 믿어도 될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리포트부터 저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 2021 전기전자 업종 전망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IT 지형도라는 제목의 오늘은 업종 리포트를 들고 오셨네요. 자, 오늘도 과연 이 업종들 허반석의 체크리스트,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리포트는 20년 작년 11월 13일자 키움증권 리포트입니다. 왜 지난 리포트를 한참 지난 리포트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준비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알게 되실 겁니다. 전기 전자업종 리포트이고요. 지난 연휴 전 2월 11일 목요일 저녁 방송에서 신년 특집 베스트 트레이딩맨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좀 더 유용한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마치면
클립 영상과 함께 이 리포트를 오픈 채팅방에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셔도 좋을 만한 리포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올해 집중해서 보아야 할 업종과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 반도체, 소부장보다도 순서를 조금 바꿔서 장비, 소재, 부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 그에 따른 OLED 섹터와 폴더블 폰 섹터까지도 함께 잘 살펴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들과 시장을 전망할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보고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그러한 주제 아래 팬데믹 국면에도 이익이 증가하는 섹터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폰, 보급형 스마트폰의 출하량 늘어난다. 거기에 대한 모멘텀 좀 보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TV와 수요 양극화에 의해서 OLED 시장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물량으로 OLED는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유럽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전기차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의 비중을 확대시켜 나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기나 LG전자, 삼성 SDI까지도 함께 짚어주고 있는 그런 리포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함께 본다면 전기전자 섹터에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마트폰, TV, 가전, 전기차,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해서 해상 풍력 발전에 건설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해저 케이블. 해상 풍력을 건설할 때에 그 수주, 그리고 전체 공사 비용의 최대 30%까지 이 해저 케이블이 공사비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태양광 모듈, ESS 인버터, 스마트 그리드에 이르기까지 전기전자 업종에서 우리는 21년도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제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들을 중에서 이 보고서, 키움증권에서 어떻게 보면 21년도 전기전자에서는 이 부분만 보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스페셜 리포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적, 팬데믹 국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실적이 늘어나는 그러한 섹터는 어딘가. 그래서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OLED, 폴더블 폰까지도 이 보고서가 좋게 전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이 왜 집중을 해볼 만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섹터가 얻게 되는 마냥 화웨이 제재가 아니더라도 21년도 스마트폰 생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산량이 3천만 대 이하로 급감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도 2억 7천만 대에서 올해 3억 2천만 대로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스마트폰 시장이 올라와 주는데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13억 3천만 대에서 올해 15억 1천만 대로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이미 다른 시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위축됐던 시장이 하나하나 복구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필수적인 수요가 아니었습니다. 교체 주기에 의해서 바꾸던 그런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참다가 그 수요가 다시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논리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OLED 시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근거를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폰 12 전 모델에 걸쳐서 결국엔 OLED 패널을 못 다 장착을 했다.
그리고 그 아이폰 12의 판매량 올해 전년도 전작에 비해서 1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을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전년도에는 430만 대에서 550만 대 정도였다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서 결국엔 23년도에 3,500만 대까지 5배, 6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섹터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은 디스플레이가 좌우 또는 상하, 그리고 이제는 후면, 전면부까지 디스플레이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OLED 패널도 덩달아 함께 증가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웨이, 모토로라, 레노버, 샤오미까지도, 그리고 애플도 22년에는 시장에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라는 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폴더블 폰 시장 23년까지 3,500만 대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45만 대, 20년도에 330만 대까지 찍었습니다. 21년도 올해 800만 대로 2배 이상 성장하고요. 22년도에는 그 이상 2,450만 대까지 그 시장이 성장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각 계열사, 부품사, 공급사들의 라인 증설까지도 이미 맞춰놓았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까지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연휴와 연말을 보내시면서 보유 종목의 체력을 테스트하시고 이와 같은 섹터를 보실 수 있는 어느 섹터가 늘어나는가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합니다라고 가족방문들뿐만 아니라 연말 특집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연초 리포트들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어떠한 섹터가 커지는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강조해서 매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장하는 섹터, 성장하는 시장을 확인했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 종목을 보실 때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보셔서 매수 타이밍, 그래도 낮은 위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단발성으로 커지는가 아니면 그 기업을 이끌고 가는 우상향하는 것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래를 이끌어갈 가시적인 모멘텀이 그 기업에 분명히 하나 정도는 꼽혀야지 그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멘텀 체크리스트 한 번씩 대응해 보시고 시장 섹터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 회복, 경기 회복에 따른 매출 증대가 있어야 하고요. 성장하는 섹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말씀드렸고요. 스마트폰, OLED, 폴더블 폰 시장까지 본 오늘의 리포트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섹터 중에서 저도 더 유망한 기업들의 리포트를 발굴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리포트들 꾸준히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반석의 리포트,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들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요,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매일매일 하체기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종목을 하나씩 픽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포트폴리오 하나둘씩 채워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희 수익률 기대를 하시면서 여러분께서도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하체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뭐 연휴는 잘 보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보내셨는지. 네. 저는 궁금합니다. 빨리 오늘 이 종목들을 만나고 싶어서 좀 빨리 이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늘의 종목들 네.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앵커님께 드릴 떡밥 종목 3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노텍이 되겠는데요. 세노텍에서는 세라믹 비드 국내 유일의 생산 업체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라든가 잉크, 재지, 백금, 금, 은, 구리 등의 광산을 위한 광물 분쇄 생산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광물 자원 개발 테마들이 부각이 되면은 또 수혜가 되는 그런 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히터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미중 간 갈등을 해서 좀 부각이 될 시에는 이 종목이 좀 수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바이든 정부가 좀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좀 갈등이 조금 크게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또 히터로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면서 세노텍 종목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세라믹 비드가 2차 전지용 초소형 비드의 국산화를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재료를 좀 혼합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세라믹 비드 제품이 이제 주요 제품으로 생산이 되면서 전기차 관련해서의 좀 테마가 부각 시에는 좀 수혜가 된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세노텍을 좀 보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오리손 FNG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지홀딩스 계열의 축산업 및 육류 가공 유통업체가 좀 되겠고요. 강원도에 위치한 유일한 LPC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에서의 그 소화, 돼지의 도축, 가공 및 판매 등 육류 가공의 유통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출산 분열을 원료로 해서의 그 전기와 유기성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도 좀 진행하면서 친환경 관련해서 바이오 산업으로 연관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8년 만에 곡물 가격이, 옥수수 가격이죠. 특히 사상 최고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이 옥수수 가격이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지금 매수를 좀 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중국 내에서의 돼지 사육 두수를 좀 늘려가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사료들이 가격이 오르게 되고 사료를 먹는 이 돼지라든가 소 관련된 이 회사들이 또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때마다 이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바라보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종목은 리노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스 같은 캐주얼백 브랜드 키플링 및 이스트팩 등 패션 브랜드 쪽 FH 사업하고, 그다음에 무선통신 및 시스템 통합에서의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의 정보통신 기술을 공급하는, 그래서 IT 사업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패션과 IT 산업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경찰, 소방 등의 그 공공기관 무선통신 솔루션 기술력을 소도해서 공공시장이라든가 공공안전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그 쉬는 동안에 일본에서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진 관련된 종목으로서 리노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본 쪽에서의 그 지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노스가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단발성으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관련된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KTX의 2단계라든가 신분당선, 부산 지하철 3호선, 부산 인맥경전철 등 이 철도 노선 관련된 무선통신 시스템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관련주로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 25년까지 해서 철도 사업에 70조 원 정도의 이상의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철도 같은 경우도 남북 간의 또 관련주로서도 도각이 되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답보 상태이지만 또 언젠가는 또 대화의 모두가 열리게 된다고 하면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채기 전문위원이 들고 나오신 3가지 종목, 세노텍, 우리손 FNG, 리노스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손 FNG를 좀 픽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좀 언급을 하시기도 했었고, 최근에도 곡물 가격 상승 소식이 좀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 종목을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지금 최근에 공모 가격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받아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지금 바닥권에 있다가 서서히 지금 올리는 그런 부분이죠. 또 거래량도 서서히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 지난 종가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2,250원 잡고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격대를 조금 돌파하는 그런 가격대를 좀 보시면서 한 2,825원 그래서 한 이 정도 가격대까지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한 이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175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손 FNG는 지금 지난 수요일의 종가였죠. 2,260원보다 한 단계 낮이 2,250원 선의 매수가를 주셨고요. 목표가 2,825원 목표로 좀 대응해보자 하셨는데 기간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지금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손 FNG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가격 전략들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개장 후에 제가 오늘 이 종목도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후에 만날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시장 작전과 함께 리포트 그리고 마지막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치밀하게 투자 작전 세워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는 실전 매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오전까지 곳곳으로 비가 내린 뒤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곳곳으로 내리던 비도 오전까지 모두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현재 서울과 춘천의 아침 기온 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5도 안팎을 보이는데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4도, 울진 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9도, 울진 1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7도, 부산 14도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가 급변하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